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Cybernetics에서 이번에 기재된 Lateral Transfer Learning for Multi-Agent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목차는 그 인트로덕션부터 그 메소돌로지, 익스페리먼트를 거쳐서 컨클루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시작을 해보자면 그 로봇이 한 대 있고 목적지가 있을 때 이제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로봇한테 목적지까지 가라고 하면 보통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 장애물과 거리가 멀어지면 리워드를 받고 이제 목적지와 가까워지면 리워드를 받는 식으로 이제 강학습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그 경로를 회피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로봇이 한 대가 더 추가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로봇에서 그 앞에서 학습한 강화학습 모델을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장애물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에이전트에 대한 동작은 학습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돌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로 멀어진다거나 그런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제안을 한 게 이제 MARA라고 간추려서 부르는 멀티 에이전트 리인버스먼트 러닝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로봇이 두 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로봇 두 대 있는 상황 자체를 가지고 강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로봇 각각의 에이전트가 상대 에이전트까지 고려를 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이제 서로 목표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로봇이 한 대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 결국 여러 에이전트를 목표로 학습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건 결국 이제 세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와는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다시 쓸 수 없는 모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 MARA를 학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강화학습을 할 때 에이전트별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나 그 액션 스페이스가 하나씩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멀티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얘는 학습을 할 때 이 여러 개의 에이전트에 대한 스테이트나 액션 같은 게 전부 다 고려돼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단순히 합하는 게 아니라 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나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할 건데, 일단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일반적인 강학습보다 이제 멀티 에이전트 림버스먼트 러닝에 필요한 그 리소스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이전트가 바뀔 때마다 학습을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MARL 분야 중에 하나가 그 앞에서 학습했던 그 모델을 가지고 그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걸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의 목록인데, 이걸 보면 보통 앞에서 그 선행 연구들을 보면 전부 이제 같은 도메인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용한 에이전트, 그 학습 프리트레인된 에이전트와 학습해야 하는 에이전트가 거의 동일한 구조의 스트럭처, 그 스테이트나 액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구현을 해놨다고 하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그 다른 환경이나 그 완전히 그 동떨어져 있는 그 에이전트인 경우에도 이 모델을 그대로 쓸 수 있게 구현을 했다고 하고, 이제 이걸 All Purpose Cross Task Transfer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목표를 달성한 첫 번째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게 결국 그 소스 태스크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타겟 태스크를 학습할 때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건데, 설명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소스 태스크는 앞에서 설명했던 이제 로봇 두 대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예시로 하고, 그 다음에 타겟 태스크는 로봇 세 대를 가지고 동일한 태스크를 성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그 트랜스퍼 러닝에서 해소해야 할 문제로 다음과 같이 세 개를 제안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소스 태스크와 타겟 태스크 모두 에이전트가 복수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제 타겟 태스크랑 있는 에이전트를 소스 태스크에 있는 어떤 에이전트와 매칭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칭이 됐다면 이제 매칭한 데이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학습에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완전히 그 도메인이나 에이전트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소스 태스크는 터틀봇을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이제 타겟 태스크는 드론을 에이전트로 잡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학습한 게 완전히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트랜스퍼 러닝이 계속 작동을 하면 앞에서 학습된 걸 가져오면서 오히려 학습에 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선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어텐션 모듈, 그리고 레터럴 커넥션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각각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예시로 잡았던 에이전트가 두 개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소스 데스크인데 결국 강학습에서는 이제 어떤 로봇이 특정 동작을 하려면 이제 스테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가 있으면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밸류 값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밸류 값을 전부 다 모으면 그 데이터의 모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그 분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뭐 지저분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뭐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형태일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래서 이 가우시안 믹스처럴 모델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좀 올바른 그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는 분포를 그 n개의 가우시안 그 분포의 선형 결합으로 그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선형 결합들을 찾는 것을 그 가우시안 믹스처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는 타겟 태스크에서 에이전트 3개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분포가 3개의 가우시안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3개의 분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은 3개의 분포를 타겟 태스크의 에이전트에 각각 할당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할당을 하면 그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분포 자체가 그 밸류 값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당한 값이 에이전트의 그 밸류 펑션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소스랑 태스크의 형태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이전트 타겟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 밸류 펑션이랑 그 소스에서 가지고 있는 밸류 값이 최대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그 얘 학습이 얘 값을 가져오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 밸류 값을 이번에는 에이전트 단위로 묶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분포에 집어넣으면 likelihood 값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 likelihood 값을 전부 다 곱해서 이제 어떤 에이전트에서의 likelihood 값이 가장 큰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 2가 가장 likelihood 값이 가장 크다면 이제 얘를 타겟의 에이전트 1에다가 매칭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좀 편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 1대1로 매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소스 태스크에 있는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3개를 매칭을 해도 되고 4개를 매칭을 해도 되고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칭을 했으면 이제 매칭한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에이전트가 좀 더 학습에 도움이 될지 등을 이제 어텐션 모듈을 이용을 해서 그 가중치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좀 다른 그 각자 에이전트별로 다르게 그 학습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 모듈은 크게 복잡하진 않고 그 타겟 태스크에 스테이트를 집어넣어 지금 매칭된 폴리시 네트워크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출력 값으로 그 스테이트에서의 액션이 나올 거고, 얘를 또 이제 스칼라 값으로 바꿔서 이제 그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소프트맥스를 하면 결국 각 에이전트별 그 가중치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중치를 얻었으니까 이제 학습에서 어떻게 이 값들을 반영을 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에서 그 레이어가 끝날 때마다 그 가중치
프리트레인된 데이터를 할당을 하면 이제 연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레이어 구조가 타입이 같은 레이어끼리 묶어서 모듈 형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이 끝날 때마다 그 프리트레인된 데이터를 받아와서 이제 학습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구조는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이건 지금 그 프리트레인된 소스 데스크에 있는 폴리시 네트워크고 이건 지금 학습해야 하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듈 2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듈 2의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생각을 하면 일단 모듈 1에서 나온 아웃풋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트레인된 데이터도 네트워크도 그 일단 여기서 존재 조건이 모든 그 폴리시 네트워크의 구조가 같다라는 거라서 이제 결국 모듈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출력값이 이제 모듈마다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랑 앞에서 계산했던 가중치를 곱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그거랑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듈 1에서의 아웃풋이랑 또 선형 레이어에 집어넣어서 그걸 모듈 2의 그거 인풋으로 넣는 방식으로 어떤 그 트랜스퍼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실험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험은 크게 두 종류로 일단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완전히 도메인이 다른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나 모두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한 확인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교군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 트랜스퍼는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하지 않은 그 모델을 말하는 거고 프리트레인이랑 풀리 프리트레인은 그 소스 데스크에 있는 폴리시 네트워크를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 카피한 걸 그 타겟에 들고 와서 그 값을 그 프리트레인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 파인 튜닝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노 GMM이랑 노 어텐션은 이제 각각 제시한 알고리즘에서 GMM과 어텐션 모듈을 각각 뺀 상황에서 구현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그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멀티 에이전트 파티클 인바이러먼트라는 그 2차원에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 머닝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같은 도메인에서의 실험인데 이 같은 도메인이라는 건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이 동일하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환경 안에 있는 장애물이나 그 에이전트 종류나 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코퍼레이티브 트레저 컬렉션 시나리오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목적은 이제 헌터가 보물을 찾아서 그 은행까지 가져가는 건데 소스 태스크는 여기서 보물을 같은 색 은행에다 옮기는 거고 타겟 태스크는 여기서 좀 변형을 해서 보물을 찾아서 다른 색깔 은행에다가 옮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그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하지 않은 게 주황색 모델 그 그래프인데 이걸 보면 확실히 그 트랜스퍼 러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학습 속도가 되게 느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그래프들은 크게 그 특징이 없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실험은 또 동일하게 세임 도메인에서 진행한 실험으로 이건 그 주변을 관측할 수 있는 스피커가 있고 주변을 관측하지 못할 리스너가 있을 때 이제 스피커와 리스너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리스너를 목적지까지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는 소스 태스크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라면 타겟 태스크는 그 목적지를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에이전트의 수나 그 환경의 크기 같은 건 그대로 유지를 하는 세임 도메인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다른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노 트랜스퍼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을 반영하지 않은 주황색 그래프는 학습이 느리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앞의 실험과 차이가 있다면 그 초록색과 빨간색 그래프가 둘 다 파인 튜닝 관련된 모델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실험 결과가 매우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앞에 건 결국 조금 목적지가 바뀌어졌다고 해도 결국은 목적지를 찾는 게 태스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를 찾는 거에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걸로 완전히 태스크가 바뀌어서 파인 튜닝을 하는데 무리가 있었던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을 바꿔서 그 시밀러 도메인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밀러 도메인은 그 스테이트랑 액션을 바꾸고 테스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데, 이 스테이트랑 액션을 바꾼다는 게 결국 이제 장애물이나 그 에이전트의 수를 변경을 하고 그 실험 환경 사이즈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그 변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는 그 드론 모니터링 시나리오로 이제 그 환경에 흩뿌려져 있는 사람을 드론이 그 최대한 빨리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제 소스 태스크에서는 드론 7개, 맵 사이즈는 100으로 하고 휴먼은 9명으로 설정을 했으며, 타겟에서는 이 값을 줄여서 드론 4개, 맵 사이즈는 50, 휴먼은 5명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그 이걸 보면 초반에는 파인 튜닝된 모델들이 확실히 성능이 더 먼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낮은 값으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제시된 그 파란 색깔 그래프는 제시된 모델인데, 이 제시된 모델에서는 점점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그 디프런트 도메인에 대한 테스트인데, 이건 완전히 환경이나 에이전트, 그 스테이트 액션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스 테스트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드론 모니터링 그 시나리오에서 학습한 모델을 가져왔고, 타겟 태스크는 아래 이 세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그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초록 색깔 영역을 다 제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오브젝트로 움직여서 초록색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거고, 세 번째는 빨간 색깔, 파란색 오브젝트가 초록 색깔 오브젝트를 잡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일단 이 실험 자체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험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하지 않은 것과만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세 가지 경우 모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반영한 것과 반영하지 않은 것에 꽤 경향성의 차이가 없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을 완전히 그 소스 태스크와 그 다른 타겟 태스크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선행 연구와 비교, 성능 비교를 하는 실험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fully similar 그 트랜스퍼라고 그 시밀러 도메인에서의 그 트랜스퍼 러닝을 구현한 그 두 가지 모델을 그 제한한 모델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그 로보컵 사커 시나리오라고 이제 최대한 오랫동안 그 자기 팀이 공을 가지고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얘도 결국 그 시밀러 도메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 태스크를 바꿔서 그 에이전트 수를 바꿔서 그 소스 태스크에서는 팀원 5명, 상대방 5명으로 설정을 했고, 타겟 태스크에서는 팀원 4명, 상대방 6명으로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그 더 제일 위에 보이는 회색깔 그래프가 여기 논문에서 제시된 그 모델인데, 그래서 결국 그 앞서 제시된 선행 연구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이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커리큘럼 러닝에서 이 모델이 잘 돌아가냐라는 건데, 이 커리큘럼 러닝은 이제 복잡한 태스크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난이도를 나눠서 낮은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커리큘럼 러닝을 위해서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델이랑 이제 본인들이 제시한 모델을 비교를 하는 식으로 학습 그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은데, 일단 그 논문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그 저 MARL이 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이고, 그 노 트랜스퍼가 트랜스퍼 러닝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노 트랜스퍼 모델을 그 베이스 모델로 잡았는데, 그 베이스 모델보다는 확실히 본인들의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그 밑에 있는 모델들이 이 커리큘럼 러닝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제한된 모델들인데, 얘네랑 비교를 해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커리큘럼 러닝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효율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해서 그 멀티 에이전트 리인버스먼트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All Purpose Cross Task Transfer를 성공한 첫 번째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계점은 이제 이 모델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 폴시 네트워크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야 이제 이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